3개월 사이에 5%가 안 빠졌다. 그 약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콘트라브 같은 경우는 장점이 식탐이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콘트라브가 좀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콘트라브 성분 중에 부스도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콘트라브가 복합제제인데요.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금연약으로도 쓰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담배를 끊었는데 살이 확 찌는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이제 살 빼려면 난 피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콘트라브를 쓰면 금연 효과가 기대할 수 있으면서 체중도 빼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콘트라브 같은 경우는 단점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경련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들어있기도 하고요. 입마름이나 뭐 가슴이 두근거리든가 이런 어떤 이제 좀 부수적인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콘트라브 같은 경우는 용량이 다른 약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루에 한 알, 주사는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쓰면 용량이 이제 좀 간단한데, 콘트라브는 이렇게 조금 용량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써야 되는 약이라서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번거로울 수 있고요.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 감소 효과는 제일 센 걸로 나와요. 파워로 따지면 최강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부작용 발생률도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적어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4가지 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 용량 중에 제일 낮은 단계, 제일 싼 단계에서 1, 2, 3, 4단계로 나누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4단계라고 너무 이제 욕심을 내서 이제 쓰면 부작용 발생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부작용 자체가 퍼센테이지는 낮은데 좀 경험하기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미각이 이상해진다든가, 손떨림이 있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안압이 올라가서 뭐 눈내점을 유발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싹센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싹센다는 다른 약과는 좀 다르게 약이 처음 나온 거는 당뇨약 치료제로 등장한 약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과 의사들한테는 가장 친숙한 약. 왜냐하면 당뇨 치료를 하면서 이미 경험을 해본 약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하고 약을 쓰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사용법 얘기를 할 때 더 많은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체중 감소 효과로만 따지면 큐시미아 바로 다음이에요. 그래서 내과 의사한테 친숙하고, 그래서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 뭐 장기간 쓰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약이긴 하지만, 단점으로 따지면 일단 가격은 제일 비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사를 맞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주사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한두 번만 연습해보면 바로 이제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사가 아프지도 않고 바늘이 그렇게 굵지도 않은 주사고,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앰플에서 뽑아서 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장전된 주사기를 쓰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주사를 맞는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부작용 발생률은 사실은 제일 높은 걸로 나와요, 데이터로는. 근데 이 부작용 발생률은 높은 쪽으로 돼 있지만 부작용의 좀 강도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세진 않아요. 그리고 싹센다에 관련된 부작용은 주로 소화기 부작용이거든요. 먹는 거랑 관련된. 울렁거리고 메스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런 쪽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먹다 비만 치료제들이 다 식욕 억제제인데, 쓰면 식욕이 억제가 되면 그냥 억제되는 대로 안 드시면 되는데,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먹던 이제 자기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조금 더 드시면 바로 부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의외로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고 하지만 안 땡기는 대로 안 드시고 잘 수능을 하시면 의외로 부작용이 좀 적은 그런 약이기도 해요. 그리고 싹센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췌장염이나 뭐 담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좀 많이 속이 불편하다 그러면 초음파 같은 것만 해도 그런 거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면서 끌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애들한테, 물론 이제 소화 비만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한참 성장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다이나믹하게 분비되면서 항상 성장과 발육을 하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제 식욕 억제제 약들을 처방을 하는 거는 조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예를 들어서 싹센다 쓰고 큐시미아 같이 쓰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쓰고, 그 다음에 체중 감소할 때 살을 많이 빼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에서 내과 영역에서 이제 권장하는 체중 감소의 한계는 보통 5%에서 10%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6개월 정도에 빼는 걸 목표로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뭐 이게 100kg인 분이 10% 빼면 10kg 빼는 건데 한 70kg 정도 되시는 분이 10% 빼면 7kg 빼는 거하고 이게 의미가 다를 수 있거든요. 100kg이신 분이 10kg 빼는 거는 조금 쉬운 쪽이고 60kg, 70kg인 분이 7kg 빼는 건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어쨌든 1차적인 목표는 6개월 안에 5에서 10% 자체중을 빼는 걸 목표로 하고 비만 약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3개월 사이에 5%가 안 빠졌다. 그 약은 안 맞는 거. 그리고 4주, 한 달 동안에 절대적인 키로수로 한 2kg 정도가 안 빠졌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 약을 잘 드시는지 아니면 약물 외에 다른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게 체중을 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예방하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뭐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비만을 이제 접근한다면 자기 체중의 10%까지도 아니고요. 3%에서 5%만 빼도 그런 비만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